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오늘은 초황초 세 번째 컨텐츠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장이 좋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는 왜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돈이 필요할 때 그 자본시장으로부터 돈을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우, 예를 들면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의 경우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자본 조달이 가능합니다.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금리가 워낙 낮기도 하지만 대략 뭐 1% 또는 2% 정도의 금리로 회사채를 조달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장점은 이 이자 비용이 그 기업의 그 대차대조표에 이제 비용 그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세가 그만큼 또 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질 금리는 좀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장점은 이제 대주주 지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그 대차대조표 상에서 부채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지분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그 주주들한테, 즉 저희 같은 소액주주나 또는 기관들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주주들한테 주식을 더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굳이 주주 주머니를 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회사의 경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회사채를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으로 발행하거나 혹은 발행을 할 수 없는, 수요가 부족해서 발행할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이 좀 유상증자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 채권을 팔게 됨으로써 현금이 일종 자산으로 들어오고요. 반대로 이 부채 부분이 늘어나 있죠. 이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회계 기초를 들으셨다면 여기 한쪽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산이 늘어나면 부채 혹은 자본이 늘어나서 이쪽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요. 회사채 발행 같은 경우는 현금이 들어오는 대신 여기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의 경우는 여기 현금이 들어올 때 여기 자본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상증자, 저희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있다가 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유상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본을 늘리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주한테 이 그 증자를 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늘리긴 하는데 주주들한테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한 이유는 100%는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제 회사랑 주주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일종의 투자를 받는 거죠. 내가 얼마 투자를 할 테니 내가 이만큼 회사의 지분을 너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이 회사에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이 회사의 지분을 얼마 확보를 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이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좀 헷갈려 하거나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무상증자는 이제 자본을 늘리지만 자금의 입출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익잉여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을 이제 자본금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왼손에 있는 떡을 오른손으로 옮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지금 주식이 10,000원짜리인데 얘가 전체 100주가 있다. 근데 얘를 만약에 1대1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5,000원짜리 200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고 대신 이제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오르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경우는 유무상증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만약에 유무상증자를 같이 합니다라고 공시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의 경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제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또 유상증자를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권리 관계에 있어서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는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제 무상증자는 그러니까 주가 부양 효과를 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꼼수인 것 같아서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던 두 개 기업을 보면 하나는 광진인텍, 하나는 세동인데요.
그러니까 광진인텍의 경우는 5월 31일에 유상증자 공시를 하고 좀 떨어졌으나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세동의 경우는 유상증자 공시를 하고 한동안 빠지다가 좀 올랐다가 다시 또 약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그동안 좀 기사를 검색하거나 주가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이후에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 제가 악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모르죠. 미래 주가는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건 어떻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생각하실 거는 기업의 돈이 필요하구나. 근데 기업의 돈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 너무 잘 돼요. 뭐 대표적으로 강원랜드 그 코로나 오기 전 강원랜드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장 가동률이 100%예요.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유상증자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다른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당장 돌아오는 빚을 갚아야 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목적에 보면 보통 그 목적을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도래하는 만기 채권의 상환 뭐 이런 식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돈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관리 종목이나 또는 상장 폐지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 유지돼야 되는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떤 기업을 살려고 해요. M&A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걸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해서 그 기업이 돈을 확보하면 그 돈으로 얘가 뭔가 하긴 할 텐데 그게 이제 기업이 좋아질 일에 쓰일 돈인지 아닌지 요거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 소액 주주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콩고물 같은 게 좀 생겨요. 뭐냐면 유상증자를 하면 뭐 100% 주주들이 다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안 할래. 그냥 지금 것만 갖고 있을래. 이런 주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주 인수권 같은 게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증 가격이 현재 거래되는 주가보다는 싼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실권주가 나왔다. 실권주라 함은 권리를 잃어버린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일반 배정으로 보통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상대로 먼저 배정을 하고 이제 청약이 되지 않은 물량은 실권주로 나오는데 최근에는 그 대한해운의 경우가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을 받으면 신주 상장일까지 주가가 오늘 그 내가 유상증자 받은 가격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꽤 괜찮은 콩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금요일 기준인데요. 금요일 기준에 3,450원이고 오늘은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상증자 확정 발행 가액이 2,490원이었어요. 그럼 내가 주당 대략 한 뭐 1,000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콩고물을 내가 먹을 수 있지 않나. 일반 개인 투자자적인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